도쿄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던 일본 여대생 아야는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한류 팬이었다.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는 그녀에게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구였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인기 드라마를 시청하던 아야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남녀 주인공이 작은 냄비에서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었다. 그것도 그 냄비째로 후후 불어가며 먹고 있는 것이었다. 아야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되돌려 보았다. 정말 냄비째 먹고 있네. 일본에서 라멘이라고 하면 전문 라멘집에서 정성스럽게 우려낸 국물에 면과 차슈, 계란 등을 올려 예쁜 그릇에 담아 나오는 음식이었다. 집에서 인스턴트 라멘을 먹을 때도 반드시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냄비를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눠 먹고 있었다. 아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한국의 문화일까? 호기심 많은 그녀의 마음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깊어졌다. 몇 달 후, 아야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기회를 잡았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신선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출출함을 느낀 아야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일본의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의 한국 편의점에서 아야는 라면 코너를 찾았다.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일본에서는 보지 못한 빨간 패키지들이 즐비했다. 하나를 골라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라면 드실 거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아야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뜻밖에도 작은 알루미늄 냄비와 뚜껑을 함께 건네주었다. 저기 테이블에서 끓여 드시면 돼요. 그 순간 아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말로 냄비째 먹는 거구나. 아야는 설렘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처음 경험하는 한국식 라면 타임을 시작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이는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문화적 체험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냄비째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는 순간 아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며칠 후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한국인 룸메이트 지영이가 아야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언니,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지영이는 서랍에서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꺼냈다. 하지만 이 냄비는 편의점에서 본 것과는 달랐다. 더 작고 손잡이가 길쭉하게 달려 있었으며 뚜껑도 독특한 모양이었다. 이게 뭐예요? 아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아, 이거 라면 냄비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씩은 있지. 지영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자 금세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와, 정말 빨리 끓네요. 그렇지. 이 냄비는 라면 전용이거든. 빨리 끓고 뚜껑은 접시로도 쓸 수 있어. 지영이가 뚜껑을 뒤집어 보이자 정말로 작은 접시 같았다. 김치나 반찬 올려놓기 딱 좋지. 아야는 또 한 번 감탄했다. 일본에는 이런 전문적인 인스턴트 라면 도구가 없었다. 한국인들의 라면에 대한 사랑과 생활 밀착형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작은 냄비였다. 그 순간 아야는 한국의 라면 문화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활 철학임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험 공부에 지친 아야와 지영이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빨리 끓이자. 배고파 죽겠어. 지영이의 말에 아야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지영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안 먹어요. 아야가 말하자 지영이가 웃었다. 우리는 뜨거울 때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해. 특히 라면은 더더욱. 음면이 익자마자
두 사람은 냄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라면을 먹는 시간. 아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일본에서의 혼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빨리 끓이고 빨리 먹고 바로 설거지까지 끝내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하나의 리듬 같았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아야가 감탄하자 지영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우리 DNA에 빨리빨리가 들어있어. 그날 밤 아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생활 철학을 경험했다고 느꼈다. 라면 하나로도 이토록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니 문화 인류학도로서 흥미진진한 발견이었다. 주말에 지영이와 함께 명동 나들이를 나선 아야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제대로 접하게 되었다. 돌솥 비빔밥집에서 나온 뜨거운 돌솥을 보며 아야는 놀랐다. 이것도 뜨거울 때 먹는 거예요? 당연하지. 뜨거울 때 먹어야 누룽지도 생기고 맛있어. 지영이의 설명을 들으며 아야는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들른 한정식집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역시 펄펄 끓는 상태로 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걸 좋아하네요. 맞아. 우리는 뜨거울 때 뜨겁게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어. 찬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뜨거운 음식을 더 좋아해. 그 순간 아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라면을 냄비째 먹는 것도 바로 이 철학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그릇에 옮겨 담으면 식어버리니까 냄비째 먹어서 마지막까지 뜨겁게 즐기려는 한국인들의 지혜였다. 그래서 라면도 냄비째 먹는 거구나. 아야의 감탄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냄비째 먹는지. 아야는 그제야 한국의 라면 문화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음식을 대하는 깊은 철학에서 나온 것임을 완전히 이해했다. 뜨거운 것을 뜨거울 때 그 순간의 최고 맛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음식 사랑이었다. 어느 날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던 아야는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메뉴판에 있는 라면을 주문했는데 나온 것은 정말로 그냥 인스턴트 라면이었다. 일본이었다면 식당에서 인스턴트를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아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응, 맞아. 맛있게 끓여줬으니까 먹어봐. 그리고는 계란과 파, 당근 등을 고명으로 올려준 정성스러운 라면을 내주었다. 한 숟가락 떠먹어본 아야는 깜짝 놀랐다. 집에서 끓인 평범한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어떻게 같은 라면인데 이렇게 맛있죠? 비법이 있거든. 우리는 라면도 요리야. 사장님의 자부심 넘치는 대답에 아야는 또 한 번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인스턴트는 인스턴트, 요리는 요리라는 구분이 명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스턴트 라면도 하나의 당당한 요리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것도 식당 메뉴로 말이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정말 특별한 음식이네요. 아야의 말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은 우리 국민 음식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분식집 안이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아야는 자신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소울푸드를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환학생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야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자주 했다.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다. 정말 냄비째 먹어? 믿어지지 않아. 도쿄에 있는 절친 유키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야. 처음엔 나도 충격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한국의 라면과 일본의 라멘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야. 아야는 정리된 생각을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다. 일본의 라멘은 외식용 정통 음식이잖아. 전문 요리사가 만든 예술 작품 같은 거. 하지만 한국의 라면은 생활 속 인스턴트 음식이야.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야. 일상에 녹아 있어서
더 친근하고 따뜻해. 유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아? 둘 다 좋아. 그런데 한국 라면에는 특별한 게 있어. 사람들의 생활과 철학이 담겨 있어. 빨리빨리 문화, 뜨거운 걸 좋아하는 문화,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이 모든 게 라면 하나에 다 들어있어. 아야는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블로그에 적어둔 메모를 보며 덧붙였다.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하나의 생활 문화로 사랑하고 있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친구들의 감탄하는 반응을 보며 아야는 뿌듯했다. 자신이 발견한 한국 라면 문화의 진가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다. 교환학생 생활 마지막 주, 아야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자신만의 라면 냄비를 사기로 한 것이다. 동대문 주방용품 상가에서 작고 예쁜 라면 냄비를 골랐다.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알루미늄 냄비였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아야는 혼자만의 특별한 라면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신라면 하나를 끓이면서 지난 몇 달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처음 편의점에서 냄비를 받았을 때의 놀라움, 지영이와 함께 밤늦게 먹었던 야식 라면, 분식집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아야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학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라면이 있었다. 드디어 완성된 라면을 냄비째 앞에 놓고 아야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인의 생활과 철학을 담은 문화야. 혼잣말을 하며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야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경험한 따뜻한 문화,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켜준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였다.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소중히 먹으며 아야는 다짐했다.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 라면 냄비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라면을 나눠 먹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한국 라면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일본 여대생 아야의 고백이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